여기 보시면 5장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 등속 원운동이 나오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봤던 거죠. 그리고 비등속 원운동, 이거는 이제 속도가 속력에 일정하지 않은, 여기서 이 속자는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력.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고, 그렇지 않은 운동은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 되고, 뉴턴의 여기까지가 원운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고 중력이 나오고 다시 원운동이 나와요. 이제 중력 지구 주변에서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5.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속자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겠죠.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운동하는 입자가 A에서 시간이 지나서 B로 왔을 때 이제 회전한 각이 델타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제 실제 입자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동일한 시간마다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이제 동일한 간격으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고, 속도 A에 있을 때의 속도가, 순간 속도가 V1이고요. B에 오면 V2가 되죠. 볼륨을 좀 높여볼까? 앞에보다 뒤에가 더 좋아요, 수업 듣기가? 좀 자리에 앉는 거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해서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V1이라고 하는 속도 벡터는 오른쪽 방향이죠, 그림에서 보면. 근데 이제 V2는 약간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V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요거의 크기도 V라고 하고, V2의 크기도 크기만 보면 다 동일한 V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하게 되죠. 중요한 건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도의 아래 그림을, 이 그림을 봐야 돼. 이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놓고 오른쪽 B에 또 벡터 그림을 그렸는데, 오른쪽 벡터 그림은 속도 벡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V1, 여기는 이제 V1. V1 벡터는 오른쪽 방향이고, V2 벡터는 오른쪽 아래로 놓고, 이제 시작점을 같은 점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벡터들을 평행 이동을 해서 시작점을 같은 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V1을 보면 이 반지름에 수직하죠? V1이. 원운동하는 입자의 속도는 등속 원운동이 아니더라도 원운동하는 입자의 순간 속도는 항상 그 위치에서의 반지름에 수직합니다. B에 오면 역시 B에서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반지름에 이렇게 수직한 속도를 갖게 돼요. 이제 델타 t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 A에서 B로 이렇게 온 거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V1과 V2가 V1에서 V2로 이렇게 속도가 변하죠.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델타 V가 0이 아닙니다. 방향이 변했으니까 방향이 변하든 크기가 변하든 뭐 어떤 거라도 변하면 변화가 있는 거겠지. 이 변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델타 t로 나누고 델타 t를 0으로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원래 이게 가속도의 정의였죠.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이게
이 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5식에 보면 그 구한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 제곱이에요. 이 크기가. 암기를 하세요. 암기. 이거를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초. 암기해 보세요. 이거를. 다시 이 가속도의 이름을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심은 구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되고, 구의 중심을 향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래 그림에 가보시면 시간이 지금 매우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그러면 델타 세타도 매우 작은 각이 되겠죠. 미소 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V1에서 V2로 바뀌는데 이 각이 아주 작을 거예요. 그죠? V2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거의 방향은 변하지만 미소하게 방향이 변하는 이런 거게 되고, 델타 V, 즉 속도 변화는 V2-V1이 돼요. 그래서 V2 벡터에 V1의 음의 벡터를 더하는 이런 연산으로 연산합니다. 그런데 V1이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마이너스 V1은 왼쪽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고, 이게 V2 벡터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V2 벡터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면.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시작에서 끝으로 그려주면 이게 델타 V 벡터. 이 두 벡터를 더한 거죠. 이게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잘 제시가 돼 있죠. 요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V1의 끝에서 V2의 끝으로 쭉 이어주면 돼요. V1의 머리에서 V2의 머리로 이어주는 벡터가 델타 V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변이 벡터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각이 아주 작으면 V1과 델타 V는 거의 수직에 가깝겠죠. 그죠? 이렇게 V2가 V1에 거의 가까우면 델타 V의 크기는 아주 작아지면서 방향은 V1의 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V1의 수직은 다름 아닌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V1이 이런 방향이고 이거에 수직하면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델타 V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을 향해야겠죠. 그래서 그 가속도의 방향은 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시 한번 다시 지워보죠. 왼쪽에서 R 반지름, 즉 실제 길이, 그리고 호의 길이인데 시간이 아주 짧다면 이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잖아. 호, 그죠? 부채꼴의 호. 이 길이는 직선으로 연결한 점선의 길이하고 거의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델타 L하고 R이 만드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V, 이것도 크기는 V니까 얘도 크기 V, 크기는 같아요.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요. 델타 세타 그리고 델타 세타. 그래서 이 R의 삼각형과 V의 삼각형이 닮은 꼴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요거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가속도인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크기만 구하잖아요. 크기만. 델타 V는 요 밑변이죠. 삼각형의 밑변. 그러면 밑변은 요 비례식을 한번 보면 R분의 델타 L.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으니까 R분의 델타 L. 긴 변 대 짧은 변의 비율은 오른쪽에서 긴 변 대 짧은 변, 델타 V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의 크기는, 이 크기는 여기 V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는 여기다 두고 델타 V가 바로 V 곱하기 R분의 델타 L이 되겠죠. 그죠? 요게 델타 V예요. 이만큼. 그죠?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여기 있는 t분의 L이 있어요. t분의 L, 그죠? t분의 L은 다름 아닌 시간분의 여기 직선거리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매우 짧을 때 시간분의 거리는 그냥 속력이죠. 그 자체가, 그죠? t분의 L이 속력이라고요. 속력. 그래서 본래 있는 r분의 v, 여기 r분의 v를 먼저 써주고 여기 t분의 L 자체가 다시 속력 v가 되니까 r분의 v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델타 t가 아주 작을 때 해당하는 거죠. 보일 때 r분의 v 제곱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 영어로 구심의 그 영어 단어가 센트리피탈입니다. 센트리피탈. 그래서 이 C를 아래 첨자로 써주기도 합니다. 또는 원운동의 반지름이니까 여기 A하고 R을 이렇게 첨자로 쓰기도 해요. AR. R을 쓰는 건 이 가속도의 방향이 구의 중심 방향, 이 지점에서는 구의 중심 방향, 이 지점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아래 방향, 반지름 지름 방향. 예. 그리고 이런 방향을 우리가 접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래 수직한 방향을 접선 방향. 접선이잖아요, 그죠? 이 접선의 일부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방향을 지름 방향 또는 반지름 방향이라고 합니다. 기침을 많이 해요. 병원에 가봤어? 병원에 가보세요. 감기예요? 더 기침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감기가 아닌데 기침을 하면 빨리 가봐야 돼, 병원에 빨리. 알겠죠?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뭐지? 그 기침하는 그 천식. 천식 아니야? 천식일 수도 있고, 원래 목에 걸렸을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 돼서. 자, 이렇게 외웠나요, 지금? 외웠어요? r분의 v 제곱.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m, 오늘 했죠? 반지름이 0.6m 인 원운동을 하는데 입자의 속도가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가 예를 들어서 2m per sec. 소속 2m로 돌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해 줘야겠죠. 0.6분의 4니까 6분의 40. 6분의 40. 3분의 20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구심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등속 원운동 변수인데요. 오늘 10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했죠. 그럼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주기, 그죠? 주기. 영어로 피리어드, 그죠? 원 피리어드. 지구의 공전 주기는 얼마죠? 핑핑하고 울리는 거지. 지구의 공전 주기. 대답들 안 하시면 오늘 수업은 2시간을 꽉 채워서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그렇죠. 365일. 이걸 뭐라 그래요? 365일을? 1년. 그죠? 그냥 일주기야, 일주기. 그죠? 1년. 지구의 공전 주기 1년. 지구의 자전 주기는? 자전 주기는 1일이죠, 1일. 그죠?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1해, 한 해. 해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 한 해. 1일은 해가 하루가 지나서 그 자리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 달의 공전 주기는 얼마예요? 한 달, 그죠? 달이 한 번 바뀌면 한 달.
해가 한 번 바뀌면 한 해, 1일. 해가 1년으로 한 번 바뀌면 한 해가 됩니다. 하루는 몇 초죠, 하루? 그렇죠. 짝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8, 6, 4, 빵빵. 자, 그리고 이 주기의 역수, 이렇게 되겠죠. F는 T분의 1 되겠죠. 이거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 이 의미는 이거의 완전히 반대죠. 1회전 동안의 시간인데 이거는 1시간, 1초죠. 1초 동안의 회전수를 진동수, 프리퀀시라고 하고 요 F를 기호로 씁니다. 프리퀀시 F. 그러면 지구의 진동수는 86,400분의 1이 되겠죠. 1Hz. 86,400분의 1Hz.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 본래는 초분의 1이죠. 이 주기의 단위가 초예요. 그러니까 헤르츠는 초분의 1입니다. 역수니까. 그죠? 시간의 역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열심히 그 코르크마개를 돌렸는데 1초에 2바퀴가 돌아갔다고 합시다. 1초에 2바퀴. 그럼 그게 초당 2회전수잖아요. 그죠? 근데 회전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초당 2고, 요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1초가 되겠죠. 2분의 1초. 그래서 요거는 F가 되는 거고, 요거는 주기가 되겠죠. 주기. 한 번 회전하는데 2분의 1초가 걸리면 그걸 역수하면 어때요?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고 초의 역수는 분의 퍼 초, 그죠? 또는 초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2 초의 마이너스 1승. 매번 이렇게 쓰면 좀 뭔가 헷갈려서 사람들이 그냥 횟수 헤르츠라는 이제 전자기학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무선 통신을 하는 거 시연을 보이죠. 어떻게 통신이 되는가 했더니 전자파가 진동을 하는 그래서 전파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진동수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1초당 몇 번이냐 그거를 헤르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을 알고 있으면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1회전에 대한 거리, 1회전에 대한 속력이겠죠. 근데 속력은 변함이 없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속력 V가 되는 거고 1회전하는 데 거리는 그냥 원주죠.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주기와 V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뭐 아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외워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외울 수 있죠. T는 V분의 2파이 R 외워야 됩니다. 자, 또는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V는 T분의 2파이 R 이것도 같은 식이 되겠죠. F는 T분의 1이고 T가 V분의 2파이 R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뭐 지금 여기 이 아래는 똑같은 걸 계속 뭐 달리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두 가지씩만 잘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답을 안 보고 풀어봐야 돼요. 안 보고 책에서도 좀 가려보시고 연습장 꺼내놓고 질량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초당 회전수 주어져 있으니까 주기 얼마죠? 주기 바로 이거 보고 그냥 구해봅시다. 주기는 직접 연필로 한번 구해보세요. 연습장 꺼내놓아서 구해보세요. 속력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력 V는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풀어서 시간이
여기 주기가 2분의 1초네요. 그죠? 2분의 1초. 그 t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 2파이 fr 이렇게 써도 되겠죠? 2파이 fr. t분의 1이 f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2파이 fr 해주면 f는 2Hz잖아요. 2 곱하기 반지름이 0.6이니까 여기 1.2죠. 1.2. 그래서 2.4 파이가 됩니다.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4파이. 부심과 속도는 아까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R분의 A는 R분의 V제곱. 근데 V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V를 또 구해야 된다면 요 값이죠. 이게 V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는 거죠. 이거 제곱. 그죠? 이거 제곱하면 4 파이 제곱 F 제곱 R 제곱인데 R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R 하나만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F는 2 집어넣고 R은 0.6이었어요. 이거 집어넣으면 값이 다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V를 직접 구해서 그냥 여기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그중에서는 이런 방법 V를 직접 계산했네요. 그죠? 계산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죠? 구심과 속도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머릿속에 한번 친구들 같이 얘기해봐요. 이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A는 틀려도 되는데 안 풀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A는 공식이 어떻게 됐지? 공식이 어떻게 돼요? R분의 V 제곱이죠. V 제곱. 지구의 속도를 구해서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속도의 제곱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V가 T분의 2파이 R이니까 V 제곱은 4파이 제곱 R 제곱에서 R 하나 약분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주기하고 반지름 가지고 바로 구해지죠.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기는 1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직접 값을 대입해 보는데 T는 1년 365일이고 하루는 86,400초가 되고 이거 전체의 제곱 이게 T의 제곱 4 파이 제곱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얼마죠? 1억 1.5억 그죠? 1.5억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니까 10의 11승 미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 4 곱하기 파이 어디 있어? 파이 요거 파이의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11승 11 곱하기 10의 1승 나누기 365 두 번 나눠주면 되겠죠? 365 또 나누기 86400 또 나누기 86400 해주면 0.06 나오죠? 006 0.006 다 같이 망했네요. 0.006 요걸 2로 20을 곱했네요, 여러분들은. 그죠? 아닌가? 10을 5를 곱한 거야?
0.006.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 A는 0.006. 다 이렇게 나와요? 네. 미터 퍼.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의 의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1초마다 속도의 변화잖아, 그죠? 근데 크기가 안 변하고 뭐가 변해? 속도의 크기가 변해요? 뭐가 변하는 거야? 방향이 변한다고. 그럼 지구의 속도는 얼마예요? 지구의 속도 구해봤었죠? T분의 2파이 R. 이게 지구의 속도잖아, 그치? 초속 몇 미터? 30km였잖아요. 초속 30km, 그죠? 그래서 이렇게 30km인데, 지금, 이렇게 30km인데, 1초 후에 30km 간다고. 1초마다. 속도가 얼마가 변해? 1초에 30km 가는데, 속도는 얼마가 변해요? 요거밖에 안 변한다고요, 요거밖에. 1초 후에는 속도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방향이 살짝 바뀐다 했잖아. 요만큼의 크기가 얼마나고, 바뀌는 요만큼의 크기가 0.006.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건 초속 3만 미터인데, 그죠? 이거에 비하면, 이 변화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1초 단위에서 보면.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외우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가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서 구심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럼 V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V는 이만큼인데 속도가 이만큼 변해? 그럼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거지. 그치? 근데 실제 이거는 엄청나게 그냥 3만 중에서 이만큼 변한다고. 이만큼.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원운동에 필요한 힘, 그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를 만들려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뉴턴의 제2법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 뉴턴의 제2법칙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속도 벡터, 힘 벡터죠. 그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구의 중심 방향이지. 원의 중심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원의 중심 방향이 있어야겠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이게 알짜 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도 똑같이 구심력이라고 이름을 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죠? 원운동할 때의 힘은 특별하게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원운동하고 있어. 구심력이네. 이렇게 이름을 또 특별하게 부릅니다. 자, 그럼 구심력은 ma니까 r분의 v제곱 곱하기 m이 되겠죠. 그럼 지구의 구심력은 아까처럼 0.00006 곱하기 지구의 질량.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에 24kg, 그죠? 여기 지구의 태양에 가하는 중력이죠. 중력이니까 지구의 거리의 제곱분의 중력 만일력 상수 곱하기 태양의 질량, 지구의 질량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죠? 여기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중력을 구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이렇게 F를 구하면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또 나올 거고, 태양의 질량하고 지구의 질량 넣어서 구하면 실제 이 값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봄이 되면 어디 가까운 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근처에서 있어요? 오랜드? 에버랜드. 용인이죠, 용인. 예. 3, 3, 5 이렇게 세 명이 딱
4명이 딱 좋은 것 같아, 4명. 실험한 쪽끼리 가세요. 실험하는 쪽끼리. 자, 우리 날짜 잡아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날짜 잡아서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죠? 점심 때 가면 사람이 미어 터져요. 예, 꼬맹이들 때문에 못 타, 이런 거. 아침 일찍 가서 표를 빨리 끊고 자기가 타고 싶은 걸 빨리 타고, 인기 없는 건 나중에 사람들 오면 타면 되는 거야. 가르쳐 줬죠? 예, 정보를 하나 얻어간 거야. 그죠? 열심히 검색해야 알 수 있어요. 그냥 야, 우리 편한 시간에 10시에 만나서 가자 그러면 2개 타고 와야 돼. 2개 타고 한 시간 기다려서 하나 타고. 아주 추억으로 남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자. 한번 재밌게 타보시고. 그 롯데월드도 있죠. 롯데월드 이름이 바뀌었나? 이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경주월드? 새로운 곳인데? 내가 모르는 곳인데. 거기도 있나 지금? 그 하당 정마장 있는 쪽이 어디죠? 그게? 서울랜드 지금도 있어요? 예, 서울 대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죠? 예, 거기도 가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예, 아주 재밌어요. 그냥 대학생 때 가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력이라는 말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가짜임. 정말 가짜임이냐? 예. 쭉 내려가 보면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가짜예요. 원심력은 센트리퓨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힘들은 가짜 힘이다. 여기 보죠. 픽티셔스가 뭐예요? 가짜라는 가짜. 자, 이렇게 쓰나? 픽티셔스 여기 있죠. 픽티셔스 가상의, 그죠?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상의. 어떻게 읽죠?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꺼놓더라고. 장치가 없네요. 장치가, 그죠? 장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발음을 들어보세요. 내 발음이 딱 좋은 발음이 아니라서. 원심력이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심력.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한 바퀴 돌아. 쭉 돌아. 손을 마주 잡고 쭉 돌아. 이 사람은 야, 손을 놓지 말아줘. 손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한테 멀어질 것 같아. 너무 세게 돌리고 있어.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떨어져서. 그죠? 멀리 가서.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죠? 손을 놓으면 이렇게 가나요? 오늘 열심히 돌려봤잖아요. 그죠? 줄이 딱 끊어지면 들고 있던 코르크 마개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런데 둘은 서로 계속 눈이 맞아서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손을 놓은다 해도 나는 너를 계속 바라볼 거야. 멀리 가더라도 어때요? 멀리 가더라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원망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에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난 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난 너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원망에 가득한 거지. 네가 손을 놔서 난 너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놓으면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겠지. 그지? 내가 손을 놓으면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겠지. 누가 여기 끌어당기나요? 아무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손을 놓기 전에 이 사람이 끌어당겼던 거지. 힘을 주다가 힘을 놓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손을 놓으면 누군가 나를 끌어당겨서 원 밖으로 숨겨져 나갈 것 같아.
그럼 손을 놓기 전에도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이 힘만 작용해서 나는 원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지라고 오해하고 있는 오해. 가짜 힘이죠, 가짜 힘. 이런 힘 없어요, 그죠? 원심력. 물리학을 잘못 공부한 사람은 원심력은 구심력의 반대 방향이다. 원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면 안 되는데도 원심력이 교재에 나온 건 이런 건 없는 힘이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오해하지 마시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끊어지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겠지만 이런 힘이 자체가 없고 그냥 요 순간 속도를 유지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해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다. 원심력이라는 게 없는 걸 알면 굳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예. 평평한 커브길에서 회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커브길이죠. 원형 트랙이에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트랙도 하죠. 트랙도. 경제용 자동차나 자기 자동차 가지고 트랙 막 달립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그죠? 예. 기름이 줄줄 새지만, 그죠? 기름이 줄줄 새지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근데 차가 좀 더 좋은 차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차가 없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면 돼요? 아까 거기로 가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죠? 자, 이 회전하는 자동차는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겠지? 구심 가속도도 있고 구심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F는 ma가 되니까. 그럼 자동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도대체 어떤 힘이에요? 이때는?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원형 트랙을 열심히 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동차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여기를. 그럼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바닥이 얼음판, 마찰이 하나도 없는 얼음판이면 원운동 할 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쭉 미끄러지지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 마찰력이죠, 마찰력. 그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찰력. 바닥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땅을 밀면 땅은 나를 밀어주겠지. 내가 땅을 밀면 땅은 나를 밀어줍니다. 땅이 나에게 가하는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이 방향을 조절하는 건 물론 나죠, 그죠? 내가 잘 방향을 조절하는 거지. 안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그죠? 예.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데 최대 속력 너무 빨리 가면 속도를 이게 자동차 가지고 트랙을 가는데 내가 자동차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달려요. 그러면 커브를 틀리나요? 커브가 바닥에서 축축축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예. 모래판에서 100m 달리기 한다고 너무 작은 원을 막 돌다 보면 신발이 쭉쭉 미끄러지죠, 바닥에서. 그렇죠? 커브 틀려고 하면. 예.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만 그 힘까지만 낼 수 있어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미끄러지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고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가해질 때, 구심력으로 가해질 때 순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게 F는 ma잖아요, 그죠? F는 ma가 되는데 최대 속력일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가해진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막 자유자재로 이제 넣는데 그래봐야 뭐까지 안 되죠.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직력은 mg죠, mg. mg.
이 그림에서 수직력, 지면이 가하는 수직력 땅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평형이 되겠죠? 평면 위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n이 mg가 돼요. n이 mg, 수직력이 mg. 그럼 이 식에서 m하고 m은 약분되고 Vm을 구하면 Vm의 제곱이 R 곱하기 µS G죠. µS 곱하기 RG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곱이었는데 속도만 구하면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µS RG. 자, 루트 µRG의 루트. 여기 답이 있네요. µRG의 루트가 속도의 최대 속도, V의 맥시멈, V의 맥시멈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요점은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 찾아서 그 힘을 구해주면 가속도를 구하든 속도를 구하든 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 뉴턴의 제2법칙을 해석하는 겁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뉴턴의 제2법칙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테니까 10분간 휴식. 휴식. 자, 이거 보시고 한번 경사진 커브길을 도는 자동차. 이 문제인데 똑같이 자동차 문제인데 이거는 마찰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마찰이 없으니까 대신에 경사각이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쭉 미끄러지겠지, 이렇게. 경사면 문제가 되니까. 오른쪽은 이제 이 단면에서 보는 겁니다. 길에 대한 단면에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은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작용합니다. 힘은 이거 두 개의 힘밖에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 방향을 x 방향이라고 두고 이 방향을 y 방향이라고 둬서 mg를 분해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면 구심력이 작용해서 원의 중심 방향이죠. 이 트랙 크게 봤을 때 원의 트랙의 중심, 원의 중심 방향은 그냥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수평으로 방향.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mg는 그대로 두고 수직력 fn을 분해합니다. 위쪽에 수직 방향인 fn 코사인 세타하고 수평 방향의 fn 사인 세타로 각이 세타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데 y 방향은 평형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f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0이에요. 0. 즉 fn 코사인 세타 자체가 그냥 mg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f 사인 세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 가로 방향의 힘은 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자체가 ma겠죠. ma. 이거는 ma r 성분. 그죠? r. 그런데 그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이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R자 힘이 되고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속도 여기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 되도록 또는 이런 각도가 주어졌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v를 구할 수 있겠죠. fn이 코사인 세타니까 fn 코사인 세타가 mg니까 fn은 코사인 세타분의 mg예요. 세타분의 mg. 이걸 구하는 이유는 속도를 구하려면 일식을 다 알아야 되잖아. fn도 알아야 되고 사인 세타도 알아야 되는데 각도는 주어져 있다면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값이 되고 fn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fn은 여기 y축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오면 되겠죠. 이 값을 가져다가 쏙 집어넣자. fn에다가.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코스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탄젠트. 이 식을 다시 쓰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은 요거죠. 요거 갖다 다시 쓰는 거예요. fn은 이거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mg.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여기 이제 사인 세타 갖다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n 여기 온 거고 이제 사인 세타 써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 탄젠트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g 곱하기 탄젠트 시타 되겠죠. 그래놓고 보니까 m하고 m이 약분되겠죠. m하고 요 m하고 이 약분돼서 양변에 r을 곱해주면 v는 v 제곱은 r 곱하기 g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v는 루트 해주면 되겠죠. v를 구해볼 수 있어요. 이때는 적정 속도죠. 적정 속도. 이거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쭉 미끄러져서. 더 느리게 달리면 그때는 떨어지겠죠. 쭉 미끄러지겠지. 적정 속도. 저 고속도로나 이제 커브길 이렇게 빨리 달리는 커브길은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도로 건설하는 건설 건축 그죠?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각도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토목공학인가? 토목 건설이 아니라 토목이네요. 그죠? 도로 건설하는 건 토목이라고 그러죠. 공학과 학생들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 행정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각도를 많이 주지는 않는데 이제 차량이 좀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나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는 커브길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커브길이 없게 만들 수 없잖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가고 뭐 클로버길 같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도로는 다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번에는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니까 가속을 하거나 이런 걸 경우죠. 가속.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앞에서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속 원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붙이면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위에 중심 방향으로만 있었어요. 그죠? FR. 이제 이걸 구심력이라고 했었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는, 속력이 더 빨라지는 경우는 이런 속력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이런 속력을 보자면, 이쪽에서는 더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더 빨라져서 이렇게 아주 긴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V1이 있고, 이게 V2였는데, 이게 이제 델타 V가 됐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중심 방향으로의 가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접선 방향의 가속도도 있게 되겠죠. 접선 방향. 그래서 이 FT 속력이 더 빨라지려면 더 밀어주거나, 그죠? 가는 방향으로 더 밀어주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주면 속력이 더 느려질 수도 있겠지. 이런 힘이 더 있게 되면 접선 방향 성분의 힘이 더 있으면 그때는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만 있으면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주면 방향만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는데 이 속도의 수직 방향에 힘을 주면 방향만 변하지 이 V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V의 크기를 변하게 하려면 그 방향으로 힘을 더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힘을 주면 되는 거지. 이런 힘. 그래서 진행하는 속도 방향의 힘은 그 방향이 바로 접선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선 방향의 힘의 접선 성분이라고 해도 되고 접선 방향의 힘이고 요거는 이제 지름 방향, 반지름 방향의 힘. 이거 자체가 이제 구심력이 되죠. 얘는 계속 구심력이고 이거는 접선 성분의 힘. 접선 힘 뭐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를 접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 그 지름 가속도는 이게 그대로 구심 가속도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심 가속도는 방향을 변화시키는 속도의 방향 변화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고 빠르기의 가속도가 접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이너스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그냥
접선 가속 이거예요. 지름 가속도, 구심 가속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넘어가시고 또 AT는 뭐예요? 접선 성분의 가속도죠. T는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접선 성분. 탄젠트. 네. 그래서 dv dt에서 여기 벡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죠. 빠르기만 가지는 빠르기에 관련된 가속도이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그냥 dv dt예요. 실제 dv dt. 속력 변화입니다. 직교하는 두 성분이 다 있어요. 여기 AR, 여기 AT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이걸 더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전체 가속도. 그래서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크기를 구할 때는 직교 성분의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법을 이용해서 AR제곱, AT제곱의 합의 루트 해주면 되겠죠. 원운동할 때 여기에 지름 성분, 이 성분이 접선 성분, 서로 수직이잖아, 수직. 그랑프에 대해 자동차 500m, 반지름 500m의 원형 트랙을 돌면서 10.5초 동안에 속력이 증가하죠. 그럼 요거가 바로 접선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력 빠르기만 변하는 가속도가 접선 가속도예요. 그럼 10.5분의 32가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구해보니까 3.05 m/s 제곱. 속력이 35m일 때, 이 시간보다 더 10.5초보다 더 지나는 시간이네요. 그죠? 지름 방향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다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R분의 V 제곱. 간편하게 나옵니다. 그죠? 고민할 게 없어요. 내용을 잘 알면 공식을 외울 것도 없지. A는 R분의 V 제곱만 외우면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미 구했어요. 지구에 대해서 아까 구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은 그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림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M1이라는 입자와 M2라는 입자 질량을 가진 여기 M1, M2는 질량이에요. R만큼 R미터 다니는 킬로그램, R은 미터, 질량에 다니는 킬로그램, 거리에 다니는 미터로 표현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직 미터로 뭐 단위가 지정되지 않아도 이 힘은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한 값을 곱해주면 힘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적당한 값이 바로 G라는 값이에요. G로 표현돼서 그래서 두 개의 질량,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질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G는 만유인력 상수. 그 값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돼요. 여기 질량 집어넣고 거리 집어넣으면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구해집니다. 여기 태양의 질량 집어넣고 지구의 질량 집어넣고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를 넣으면 지구 태양 사이에 중력이 구해지고 이게 지구를 돌리는 힘이 되니까 MA 이렇게 구해봤던 거죠. 이 A가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나와 M1 내 친구 M2 옆에 앉은 내 친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때는 그냥 입자로 생각하고 입자와 입자 실제 입자는 아닌데 원, 구라고 생각하면 구의 중심을 위치로 봅니다. 구의 중심. 그럼 거리는 구의 중심하고 구의 중심. 나하고 내 친구 사이의 거리 얼마죠? 거리 얼마 돼요? 40? 아까 안 돌려봤어 이거? 아까 안 돌려봤어요? 반지름 40, 60, 80, 1m. 여러분 친구 머리와 머리 사이 거리 얼마예요? 어느 정도 돼? 좀 적당히 떨어져서 1m로 합시다. 1m. 네, 1m. R은 1m. G값은 얼마냐면 G값은 이 값을 사용하세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두 친구 사이의 중력을 구해보세요. 너랑 나 사이에 우주에 너랑 나랑 둘만 있어. 너하고 나 둘만. 너와 나 사이에 힘이 작용하죠. 다행히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중력은 항상 끌어당깁니다. 우주에 너랑 나랑 둘만 있으면 우리 둘은 저절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다시 만나요. 그죠? 어쩔 수 없어. 그지? 그 당기는 힘이 얼마인지 1m 떨어져 있을 때 그 힘을 연습장에 구해보세요. R은 1이니까 구하기 쉽겠죠? 답이 나왔어요? G는 6.67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예, 뭐, 아이고 전자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10에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거리는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1 제곱해도 1이니까 너는 50kg, 나는 70kg. 대충 7이라고 계산합시다. 6.67 근사적으로 7 5 35 곱하기 얼마야?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5는 245 곱하기 7에 이거 마이너스 11승 네. 됐어.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이 0 있으니까 10의 제곱 있는 거죠. 10의 제곱. 그러면 요거 10의 제곱하고 2.2 여기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냥 2.45가 되죠. 2.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제곱 뉴턴. 두 사람 사이에는 마이너스 11승 뉴턴의 힘이 작용합니다. 대충 그죠? 예.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겠지?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우주에서는 다른 힘이 없으니까 끌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내 주변에 질량체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예. 네가 거기 있다고 내가 뭐 끌려가겠니, 그죠? 예. 물리적으로는 끌려가긴 하지만 예. 아주 작죠? 예. 그런데 지구에 있는 나는 지구로 팍팍 끌려가지. 지구에 있는 나는 지구가 싫어서 점프를 하더라도 사실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힘이 얼마나 크길래 이것도 구해보면 이걸 구하는 과정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지표면에서의 중력. 방법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요. 지표면에서의 중력을 구할 때는 이게 그림이 있나요? 그림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구 표면에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죠? 먼지 같은 존재죠. 예. 그럼 나와 지구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만일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의 질량 곱하면 이게 중력이죠. 만일력,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였죠.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큰데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그때는 이 지구 구인 경우에는 중심의 입자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를 중심의 점입자로. 그럼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고,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죠. 지구 반지름. 지구 반지름은 6,000km 정도 돼요. 6 곱하기 10의 6승미터입니다. 6,000km니까 1,000km, 1,000의 1,000이니까 10의 6제곱 미터의 제곱 R의 제곱 그리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지구의 질량은 624라고 그랬어요. 624 6 곱하기 10의 24제곱 킬로그램 나의 질량은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좀 비밀스러우니까 M 킬로그램 이렇게 놓고 보면 이 6하고 여기는 6하고 6 하나
6 하나 약분되고 위에도 대충 6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6이라고 하자면 요 6하고 또 6 하나. 그래서 6이 아예 다 6의 제곱이 다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값이 이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10의 24제곱, 나누기 10의 12제곱이에요. 그죠? 6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맞나?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예, 다시 보겠습니다. 10에 마이너스 11, 여기 24, 더하기 24, 그리고 음의 값이니까 위로 올라와서 12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여기 12. 그 지수법칙 알지?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그냥 1이에요. 1. 그죠? 그럼 10이란 얘기예요. 10 곱하기 m. 여기 f잖아요. f는 m하고 뭘 곱하는 거야? g. 그죠? 이걸 해서 g라고 넣는 겁니다. g. mg. 내가 지구가 싫어서 잠깐 짜증이 나서 실증이 나서 지구에서 살짝 점프했어요. 그럼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그 가속도 a, 그죠? 지구에 의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우리는 g라고 쓰잖아요. 이걸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 중력, 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10이 나오는 겁니다. 지구의 크기하고 질량 따져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딨죠? 요거. 몇 페이지야? 5-4절. 이거는 지구의 질량을 아예 지구의 질량을 모르고 g를 알고 지구의 질량을 모른다고 했을 때 지구의 질량을 거꾸로 이제 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지구의 질량은 624 정도. 정확히는 6보다 좀 작네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정도로 질량이 엄청나죠. 그죠? 넘어가고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5-22번씩 가보세요. F 만유인력은 중력 mg, F는 mg예요. 그죠? 양변에 있는 m을 약분합니다. 그죠? 약분. 그럼 바로 g만 남죠? g는 r의 제곱분의 gm이죠. r 제곱분의 gm. 지구뿐만 아니라 행성의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반지름 제곱분의 g 곱하기 질량이라고요. 다른 별에서는 화성, 달에서 달의 반지름 제곱분의 g 곱하기 달의 질량을 하면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나옵니다. 6분의 1 정도 되죠. 지구의 6분의 1. 어디서든 다 구해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달이 여기 나오네요. 달의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 정도가 되고 반지름은 지구의 11분의 3 정도가 되니까 G는 지구의 지구. R 지구 제곱분의 GM 지구인데 달은 어떻게 돼요? 달은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81분의 1이라고. 그죠? 81분의 아니 R은 10분의 3이었구나. 반지름이 11분의 3. 반지름은 11분의 3R을 넣어주고 요거의 제곱분의 G 곱하기 질량은 81분의 1이에요. 그죠? 지구 질량의 81.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6분의 요거 11분의 3의 제곱분의 81분의 1이니까 81 아래로 내려오고 번분 쓰니까요. 11은 위에 올라가서 11의 제곱 121 되고 여기 3의 제곱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6분의 1 정도 나오네요. 그죠? 약 6분의 1 정도. 지구 중력 가속도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식을 써놓으세요. 전부. 놓고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직접 비교해도 되겠죠.
인공위성의 운동. 인공위성까지 구해볼 필요가 있을까? 인공위성 보면 얘를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구하고 인공위성 사이에 거리 제곱분의 GMM이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인공위성을 회전시키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지? 중력이 구심력. 인공위성 오는 동안 하는 거니까. 이런 원리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달에서의 환경, 화성에서의 환경 이런 것도 공부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먼 훗날에, 그죠? 먼 훗날에. 그런데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성과학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행성과학자,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 아니면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을 띄울 때 여러분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이런 데서 인공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때는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로켓에 인공위성을 여기 실어서 로켓을 발사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구로 돌게 되는데 우리가 물체를 지면에서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갔다 떨어져요. 그죠? 로켓 너무 약하게 쏘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지.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충분히 빠르게 쏜 거죠. 충분히 빠르게 쏘면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지. 떨어집니다. 떨어졌으니까 야 조금 더 세게 던져봐. 세게 쏘아봐. 그래서 세게 쏘니까 어떻게 떨어져 여기 떨어지겠지. 이렇게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축축 하다가 여기 떨어집니다. 그죠? 좀 더 빠르게 하다 어디 떨어져요?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 안 떨어지죠. 그죠? 계속 돌고 있는 거지. 너무 빨리 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구를 떠나갑니다. 자, 지구를 떠나가요. 너무 빠르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에너지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에너지 공부하면 어떤 속도로 그러면 얘를 던져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던지면 얘가 지구를 어떻게 계속 돌 수 있을까? 중지성도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시고 우리 기본적인 내용은 다 공부했어요. 반성력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 원심력 공부했었죠. 원심력. 가짜 힘이라고 하죠. 원심력. 이런 것들이 반성력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겉보기 무중력도 지나가고 케플러 법칙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와 달 사이에 어떤 중력이나 아니면 가속도 구하는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실험했던 거 연습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연습 문제 숙제를 좀 내야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숙제 내가 풀어준다고 하고 안 풀어줬는데 또 연장을 해 놓을게요. 같이 풀어줄 테니까 보시고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5장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5장에서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해볼 거니까 보시고 이거 좀 풀어볼 만한 문제가 예제에서 사실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만한 문제가 없네. 아, 14번 문제 우리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 구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하고 그 이전의 문제는 이걸 아예 한번 구해봅시다. 4번 그리고 3번 4번 14번